자, 이제 부트스트랩 4, 부트스트랩 4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강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개발 환경 설정을 하게 될 텐데, 개발 환경 설정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야. 일단 아이디 그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될 거야. 너도 알다시피 텍스트 에디터인데 그 각종 그 도구들을 연동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못지않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패키지 매니징 같은 경우에는 npm이라고 해가지고 Node.js를 설치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npm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 자, 구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검색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목에 보면 code.visualstudio.com의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하는 코드 에디팅 툴이기 때문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는 리눅스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닷넷 코어를 그 닷넷 코어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맥 OS에서도 애플 컴퓨터에서도 이 부분을 구동을 할 수가 있지.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는 맥용이 개발이 됐어. 그래서 굳이 이제 맥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개발 스타일에 따라서 코드 에디팅 툴을 사용할 수도 있지. 그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와 64비트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 이 저번에 그 ASP.NET Core 2.1 그 두 번째 시간 강좌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32비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해줬었지. 근데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64비트도 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해가지고 스테이블 빌드 버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 브라우저에서 체크한 그 해당 그 클라이언트의 컴퓨터가 어떤 브라우저에 접속을 했고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OS의 OS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체크를 하는 게 있거든. 그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X32가 다운로드가 될 때가 있고, 나같이 64비트 OS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64.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가능하지. 그래서 곧바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사용자 계정 컨트롤 보안 툴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 모든 뭐 프로그램 설치는 다 동일하지. 다운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의함, 그 다음에 다운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폴더를 설치할 폴더를 정의를 하는 건데 요 정도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면 되고, 여유 공간은 214MB 정도, 그러니까 300메가가 안 되는 정도의 크기로 엄청 가벼워. 대신에 이거를 좀 더 개발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하게 되면 용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익스텐션을 많이 붙인다거나 그러진 않고 몇 가지만 붙이고 나서 곧바로 부트스트랩 진행하도록 할게. 그래서 다음 버튼 눌러주고, 그래서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바로가기인데 만약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고 싶으면 이 부분, 그 다음에 뭐 파일 탐색기에서 뭐 메뉴 추가, 이 메뉴 추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메뉴, 이런 쇼컷 메뉴에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체크를 안 해도 무방해. 그냥 그대로 가도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난 디폴트로 가도록 할게. 그래서 다음, 그리고 여기는 설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엄청 빠르지. 용량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설치가 되지. 설치가 완료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시작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마침을 누르면 곧바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요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본 화면이야.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상단부에 이런 메뉴들이 정의가 된 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뉴들에 보면은 디버그라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뭐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 파일 탐색기 같은 곳들이야. 어떤 파일을 새로 생성했을 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폴더를 정의할 수도 있고, 이거를 누르면 새 폴더, 그래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폴더가 정의가 되고, 혹은 이걸 뭐 여기가 뭐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표시가 안 된다면 여기다 새로 고침을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고, 혹은 여기 모두 축소, 이거를 이렇게 눌렀다가 모두 축소,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 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검색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작성한 혹은 뭐 그런 것들 검색을 할 때, 혹은 뭐 소스 코드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여기 왼편에 보면 소스 제어라고 해가지고 그 git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게 돼. 근데 기본적으로 git 로컬 git이 연동이 되도록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버그 탭이 보일 텐데, 디버그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제 어떤 디버거 익스텐션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디버거를 지원하는 어떤 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는 또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익스텐션이라고 뜨는 게 있을 텐데 지금 확장이라고 뜨네, 한글로.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구나. 도커가 추가가 됐네. 도커 익스플로, 이게 원래 없었거든. 도커 익스플로러가 없었는데 도커가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됐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잠시만, 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켓플레이스거든.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지웠던 비주얼 스튜디오 그 키맵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키맵을 검색하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서브라임 텍스트 키맵도 있고 아톰 키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보일 거야. 이맥스도 있네.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눅스에서 C++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 어쨌건 그래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키맵을 딱 선택을 하도록 할게. 작성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누르면은,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단축키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이게 없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독립적인 그 키맵이 있거든. 그 키맵을 적용하게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뭐랄까 자주 사용한다고 하면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키맵이 나랑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동일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키맵을 설치를 해주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하고, 그 설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창을 다시 리로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로드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삭제라든지 경로 복사라든지 폴더에서 찾기 혹은 탐색기의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돼.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내가 아까 만든 거니까 삭제. 여기서 그냥 삭제하게 되면은 휴지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완벽한 영구 삭제를 원한다면 휴지통을 비워주거나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npm, Node.js, npm을 사용하기 위한 Node.js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새로운 탭을 띄워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구글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 검색창에 Node.js라고 검색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nodejs.org 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Node.js에 대한 뭐랄까 SDK는 아니지만 SDK 같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그 Node.js 런타임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돼. 여기 버전에 보면은 8.11.3 LTS라고 되어 있지. LTS라고 들은 건 예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장기간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는 이 LTS 버전을 사용하면 돼. 8.11.3. 근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재 최신 버전은 10.5라는 거,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이게 LTS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곧바로 하면은 GitHub에 대한 GitHub 릴리즈 스케줄로 연결되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 그렇고 2018년 10월경에 이 10X 버전이 LTS 버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 여튼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어느 것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는 안정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들을 걸로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설치가 되지. 여기서도 이제 64비트 버전으로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윈도우 디펜더가 생기고 나서 이 다운로드 완료가 되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 아무래도 파일을 검증을 하는가 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셋업 그 창이 뜨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넥스트 진행을 하고 이 동의안 소프트 그 사용에 대한 동의안인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설치될 패스는 이 패스로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넥스트.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add pass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npm 패키지 매니저 부분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게 Node.js 런타임이랑 npm 패키지 매니저 이 부분 다 설치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전체
하드디스크는 뭐 33메가 가 필요하다고 하네.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넥스트 해서 인스톨 누르게 되면은 Node.js 런타임이 설치가 되게 돼. 이 윈도우 디펜더가 이런 게 자꾸 띄우는데 지금 내가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자꾸 걸려가지고 예외 처리를 했었거든. 예외 처리를 하니까 괜찮아지고 너무 과한 것 같아. 어찌됐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자, 설치가 되는 되는 동안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Node.js는 여기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이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지. 구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빠르게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필요로 하다 해서 C++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엔진을 만들었고, 그 엔진이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탑재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웹페이지를 빠르게 띄울 수 있는 그런 엔진인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서버 사이드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npm이라고 해가지고 패키지 매니징 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게 가장 큰 사용 요소가 아닐까 싶다. 여기 보면 이제 Node.js 경고창이 떴고,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될 거야. 설치가 되는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npm인데, 노드 이 npm은 npmjs.com 적어줄게. npmjs.com 여기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관리되는 패키지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npm, 그 다음 상단부에 이제 검색창이 있는데, 예를 들어 bootstrap 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TWBS 해가지고 이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순서대로 쭉 뜨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다른 거 볼 거 없고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뭐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npmi 그 다음 bootstrap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 설치를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키지들을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설치가 다 됐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서 npm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왼쪽에 이제 파일 익스플로러 쪽에 보면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 그래서 bootstrap study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 이 폴더 만드는 건 이 버튼을 눌러야 되고, 왼쪽 거는 파일을 추가할 때 만드는 거고, 이런 식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npm을 사용을 할 때는 그 CLI라고 해가지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돼.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쉽게 아는 CMD 창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따로, 그 다음에 이 CMD 창 따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뭐랄까 콘솔 창을 이용하게 될 거야. 그 콘솔 창은 이거야. 터미널이지. 뭐 파워쉘 터미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띄웠냐면은
자, 컨트롤 누르고 가상 키보드로 한번 보여줄게. 화상 키보드구나. 자, 키보드 부분에 보면은 이 키가 보일 거야. 이게 지금 그 화면상에서는 지금 ESC 옆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탭 바로 위 키야. 탭 바로 위에 있는 키. 그래서 컨트롤과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저게 되는 거지. 터미널 창이 띄워주게 돼.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포커싱,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포커싱이 가도록 여기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딱 하면 이런 식으로 뜨는 게 보이지?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컨트롤 내가 지금 키보드로 누른 거거든. 키보드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표시로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거야. 키보드에서 짠, 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 출력, 디버그 콘솔, 터미널 이렇게 뜨게 돼. 그래서 이 부분 단축키로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디폴트로 이제 윈도우 파워쉘이라고 해가지고 파워쉘이 뭐랄까 일반 커맨드 라인보다는 좀 더 확장성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 파워쉘이라는 게 있어. 예, 파워쉘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npm이라고 한번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pm 그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지. 그래서 자, 이게 좀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이런 명령어들이 쭉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파워쉘을 처음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npm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npm 그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술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지. 근데 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명령어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 npm 그 다음에 대쉬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렇게 터미널에서 보듯이 5.6.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근데 우리가 아까 그 Node.js 홈페이지에서는 8.11.3을 설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까라고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의 버전을 뜻하는 거야. npm의 버전이 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지금 내가 오타로 이게 세 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2개가 해도 되고 한 개만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버전이 표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렇다 거를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npm을 통해서 뭐 부트스트랩을 설치를 하건 jQuery를 설치하건 이런 그런 설치된 그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C 드라이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라는 페이지 안에 사용자 이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쭉 뭐 여러가지 쭉 내용들이 있지. 여기 보면 .vs 코드 해가지고 내가 설치된 익스텐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m2 이거는 뭔지 알지? 메이븐 그 패키지들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고,
아, 갑자기 그 노드가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는 기억이 안 날 때는 검색을 하면 돼. npm 폴더 로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앱 데이터하고 npm에 있다고 하네. 근데 여기 앱 데이터가 보이지? 근데 앱 데이터는 이 원래 숨긴 폴더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상단부에 보면 보기에 클릭하게 되면은 숨김 항목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보기, 상단에 보기를 클릭을 해서 숨긴 항목에 체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앱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앱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 여기 설명에서는 앱 데이터에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로밍이라고 적혀 있는 폴더 안에 여기 보면 npm 그 다음에 npm 캐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설치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npm install 뭐 bootstrap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 npm install bootstrap. 이게 잘 안 보일 테니 좀 크게 보여주도록 할게. 자, bootstrap.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이 부트스트랩에 대한 코드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게 돼. 이게 실제 소스, 오픈 소스다 보니까 실제 오픈 소스 코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CSS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역적 폴더, 아까 우리가 봤던 npm 폴더, 앱 데이터 로밍 npm 폴더에 들어가게 돼. 자, 한번 볼까? npm install bootstrap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자꾸 액세스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뭐 꺼주는 방법도 있어. 제어된 폴더 액세스, 여기 보면은 윈도우 디펜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띄워놓은 요 부분 있지, 방패창,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뜨게 돼. 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보면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어된 폴더 액세스, 이게 우리가 사실 관리자인데 이미 관리자 권한으로 그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그게 윈도우는 참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내가 관리자인데 윈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네가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찌됐건 그 제어된 폴더 액세스 관리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끄게 되면은 이 npm에 대한 바로 되지. npm에 대한 바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지. 그래서 한번 볼까? 어디로 갔을까? 부트스트랩이 앱 데이터 로컬 내 기억으로는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이거는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딘가에 이 폴더들이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 이거지. 그렇게 관리를 해줘도 무방한데, 여기에 들어가 버렸구나. 원래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건데,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이걸 다 삭제를 하고, 자, 그래서 npm install bootstrap. 이게 참 그렇네. 원래는 여기에 설치가 안 되고 이런 사용자 공유 사용자 폴더인 이 여기 어딘가에 설치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내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네. 내 회사 컴퓨터는 이렇게 npm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이 폴더에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저장이 안 돼서 좀 이상하다라고 되는데,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꾸 아까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스터디라는 폴더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폴더, 메인 폴더에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파워쉘에서 cd 그 다음에 먼저 좀 깨끗하게 지우게, cls 클린 해가지고 썼던 코드들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d bootstrap study 해가지고 들어가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다 npm install 그 다음에 bootstrap.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듯이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package rock.json 이라는 부분이 보이게 돼.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뭐 특별한 건 없지. 지금 부트스트랩 버전이 2.0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네. 근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커맨드 라인 띄워서 npm install bootstrap. 내가 잘못 오타를 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dist, js, scss,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CSS라고 보면 돼. 이게 이제 실제 소스 파일들이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제 dist 폴더에 있는 CSS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dist가 무슨 뜻인, 이 오픈 소스, 그러니까 GitHub에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런 명칭들이 좀 잘 알지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readme.md는 알겠지. 이게 이제 GitHub에서 해당 오픈 소스 페이지 메인 인덱스 페이지를 딱 접속을 했을 때 소개글을 남길 때 readme.md를 정의를 하게 돼.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썼을 때 뭐 어떤 표시가 된다든지, 뭐 샵 표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SCSS는 원본 그런 소스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원본 소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dist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최종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부트스트랩 개발자들이 아니니까 부트스트랩을 개발이 완료된, 그러니까 이제 빌드된 어떤 파일들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디스트리뷰션 결과에 대한 그런 파일들을 정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거는 dist 폴더에 있는 CSS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npm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패키지들을 관리를 한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어. 사실 그래서 npm은 이 정도만 사용을 해도 더 이상 뭐 진행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 부트스트랩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드들을 전개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바뀐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